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등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얘기할 때부터 맨날 해왔던 얘기가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위 기본적으로 자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갖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얻어다 그 권리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법률 행위, 일반적으로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법률 행위에 따른 자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기본적으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저당권을 양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저당권 양도가 가능한데요. 자, 을에서 병 명의로의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핵심 뭐라고요? 등기해야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유권도 그렇고요. 저당권도 그렇고요. 설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물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 해서 이걸 이제 민법 186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또 저당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민법 187조에서는요. 등기를 안 해도 자 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법 187조에서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시요. 일반적으로는 등기해야지 얻었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자 사망한 순간 을은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다 X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 물권 변동에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케이스를 제가 예시를 했었고요. 다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팔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따로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갑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을은 상속 등기. 자, 형식은 나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하지 않더라도 을은 일단 어떻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이걸 나중에 병한테 양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을에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법 186조하고 187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별 쓸데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 간간히 시험 지문에 구성되는 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을이 이제 이전 등기 X 부동산을 보니까 갑에서 을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누가 제3자가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 을 명의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를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민법 186조에서는 물권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 물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물권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주로 이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이런 식이죠. 자,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때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을은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근데 갑이 서류를 조작해서 돈 갚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을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말소 등기란 걸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민법 186조에서 얘기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이지 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특히 저당권을 가지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민법 186조, 187조의 의미를 보셨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에 따라 물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등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죠. 그래서 자, 먼저 소유권 취득. 자, 우리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너무나 간단해서 시험에 나올 주제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시효 취득은 뭐 곳곳에서 예시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법을 잘 모릅니다. 을도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법을 모르니까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땅 문서 이것을 갑이 을에게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등기권리증 자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기를 넘긴다라는 의미를 등기권리증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물권의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고요. 등기 권리증을 을에게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 권리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등기 청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등기 청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을은 최소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구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뭐는 안 된다고요. 바로 10년 경과되면 등기 청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 231조에서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등기 청구권에 대응해서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20여 년 전에 X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증 받고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지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 벌써 20년 지나서 입증해 보이기도 힘들어. 그런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법에서는 특별히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누구한테 매도인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매도인 갑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지 누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자 물권 취득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착각할 수 있는 게 민법 2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처럼 오인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넘겨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등기하기는 해야지 어떻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외울 것 두 가지인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시효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해야지 결과적으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논리 구조죠. 20년 후에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갑이 등기를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태 현재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을은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는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민법 186조 187조 얘기할 때는 요 얘기 하나 바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효 완성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이인 판결 나와 있죠. 자, 요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를 줍니다.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라고 전제하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를 넘겨주지 않느냐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사가 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줘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이 판결문을 들고 가서 혼자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시험 문제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얘기야. 자, 바로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 자, 이 공유물 분할 파트가 거의 유일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뒤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 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또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라서 결국 이제 이 파트에서는 시효 완성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 공유물 분할 이게 거의 대부분의 출제 이슈가 돼요. 자,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 이거 지분 형태로 소유하지 말고 토지 분할해서 각각 소유하자라는 식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또는 을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평이라고 치고요. 자, 이 1000평짜리 토지를 얘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합시다. 이 토지를 두 개로 분할을 하는데 자, A가 600평이고 B가 400평으로 나누어서 자, A 부분은 갑이 갖기로 하고 B 부분은 을이 갖기로 의사의 합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분할을 한 상태를 보게 되면 A 부분의 등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고, B 부분도 누가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자, 전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우리 땅 쪼개자라고 해서 이걸 땅을 쪼갰다고. 쪼개니까 A 부분, B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고 치고, A 부분의 자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B 부분도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갑이 A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을에서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A 부분에 대해서 갑은 온전하게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토지를 분할하자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자 단독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다? 갑은 이 부분에 A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B 부분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자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실질적으로 바로 소유권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라는 게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백날 토지 분할까지 한다 한들 그대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자 갑이 또는 을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 A 부분 즉 600평을 갖게 될 것이고 을은 어떻게 한다? B라는 부분 400평을 갖도록 한다라는 판결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토지, A 부분의 토지를 보면 갑이 60%,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 B 부분도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 형태로 되어 있다고. 야, 땅 쪽에 그리고 600평 누가 갑이 갖고 400평은 을이 가져라고 판결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A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있다. 이 지분 이전 등기를 안 해도. 그 다음에 B 부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할 때는 분할하는 걸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 등기까지 해야지 어떻다? 바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법원의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서 토지가 분할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따로 이 등기 안 하더라도 지금 A 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 을이 40% 되어 있다고요. B 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60%, 을이 40%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좋다고요. 등기 없어도 갑과 을이 각각 A 부분과 B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이었었죠. 근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따로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약간 상속 예시였었고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판결. 이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갑과 을은 그 부분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럼 이제 이 갑이요. 지금 이제 A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판결에서 6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거 팔아먹으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B 부분을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갑이 60%, 을이 40%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갑이 또는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나중에 팔기 위해서는 형식적이나마 뭘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된다. 해서 일단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나중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민법 187조 상속, 공용증서, 판결, 점점점에 따른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일단 취득을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이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자,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위주로 보다가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를 바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제일 골치 같은 게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림을 일단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지금 재판을 걸었습니다. 자, 갑이 또는 을이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판사님의 땅을 분할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결 과정에서 재판 마지막 판결 내리기 전에 판사가 갑과 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직업인이고 직장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판결 내렸는데 여기 승복을 안 하고 20 넘어가고 30 넘어가면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판이 엎어지면 그것도 골치 아파지고,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중간에 협의 또는 조정을 요구합니다. 야, 내가 너네들, 자, 예를 들어서 갑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자꾸 700평 달라고 하는데 너 그냥 성질대로 하게 되면 너 500평 주는 수가 있어? 라고 겁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을한테 너 자꾸 500평 달라고 하는데 택도 소리 하지 말고 너 지금 400평에 콜 하지 않게 되면 너 될 수 없으면 300평 뒤지고 쓰는 수가 있어? 요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간에 어떻게 했다고? 지금, 자, 갑과 을이, 자, 갑이 예를 들어서 600평, 을이 400평을 갖기로 중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냐,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중간에 애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법원의 판사가 땅땅땅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요 두 개만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협의, 조정이 성립이 됐을 때는 이때는 따로 어떻다고요?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 이슈는 두 가지예요. 등기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등기 청권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과정에서 중간에 조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역시 등기해야지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이드 지문이에요. 아까 우리 이행 판결 이런 것들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출제
이슈는 아니죠. 그리고 30회 때 이제 구성이 됐던 것이 바로 판결, 민법 187조에서 얘기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걸 달리 표현하면 형성 판결이라 부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판결의 종류는 듣고 버리십니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형성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요. 확인 판결인데 확인 판결은 등기법을 때는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쓸모가 없어요.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따지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는데 형성 판결은 뭐냐면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야 갑은 600평 가져 을은 400평 가져 이런 식의 판결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 부른다. 마음대로 선을 긋는 거야. 이에 대해서 아까 이행 판결을 보였어요. 매도인한테 야야 너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명령하는 거 이행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 라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등기 필요한 거 두 가지 체크해드렸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제한 물권이라는 건 설정 이전 등기를 해야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자, 아까 설명 미리 드렸던 내용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 백날 체결해봤자 의미 없고요. 자, 그 토지에다가 토지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있어야 어떻다?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우리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에 관한 부분이고 다만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공유물 분할 판결 말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과정에 있어서 조정이나 협의가 성립되게 되면 이때는 역시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이것도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 187조 얘기, 지금 중간중간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포괄승계라고 해서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지 않더라도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포괄승계 한 유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따로 등기 안 해도 상속인이 그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공용징수. 야, 우리가 이제 2차 과목 공부할 때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민법에서만 특이하게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용과 공용징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용징수에 있어서는요. 보상은 지급이나 공탁이 있다는 전제에서 수용 개시일에 물권을 그냥 취득한다. 해서 자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 갑이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업 인정 및 고시. 그게 이제 달리 표현하면 여기서는 수용 개시일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용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요거요 등기 안 해도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갈 것이고 별 쟁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경매, 우리가 2차 과목할 때 이렇게 많이 떠드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 있게 되면요. 자, 매수인이, 경매 입찰한 분을 매수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넘어오기 전에도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만약에 전세권을 낙찰을 받았으면 전세권에 대해서 자,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해서 지금 이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우리가 이제 뭐 지겹게 해야 될 얘기고 나중에 이제 경매 얘기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그때 가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상식 문제인데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요,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건물을 신축한 시점에서 신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설령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얻었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구분 건물은요, 자,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따로 이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 데서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집합 건물 보고할 때 한번 나올 텐데, 분양 광고, 뭐 이런 것만 있더라도 구분 행위로 보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문제 풀어가고 할 때는 제일 기본 던지는 게, 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얻었다 그 자체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정 지상권 이런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요건 가십시다. 지상권은 앞에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성립하는 권리. 법정 지상권은 몇 개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하고요. 분묘 기지권. 이것도 소위 이제 둘 다 지상권의 일종,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얘들은 등기 안 하더라도 다 당연히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거 나와 있죠.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텍스트를 다 읽어버리시면 외우시게 되면 이게 전부를 다 하는 거예요, 민법. 그냥 단순하게 법정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입니다. 법률 규정 때문에 계약이 없이, 법률행위 없이, 계약이 없이도 성립하는 것을 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해제 얘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 불필요한 경우 해서 물권의 취득 관련해서 보셨고요. 일단 등기 필요한 경우 두 가지만 기억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시효 완성에 따라서 물권자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 이루어져야지 종국적으로 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말고요.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판결 과정에서 중간에 협의, 조정 등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등기 없어도 얻었다. 등기 없어도 바로 등기 있어야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물권의 취득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가서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70페이지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연습해야 되는 건데요. 1번, 자, 그 70페이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서 다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소위 이제 이름하여 이행 판결이거든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됐는데 어떻게 지금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기고 있네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야, 매도인 너의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 이걸 이행 판결이라 부르고요. 이행 판결에 따르게 되면 결국 매수인이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종국적으로 다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이행 판결에 관한 부분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상속에 있어서는 다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법원의 판사가 갑이 600원 가져, 을이 400원 가져. 이런 식의 판결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 부르고, 아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을 때, 야, 갑, 을한테 등기 넘겨줘 라고 하는 것은 너 채무를 이행해 라는 판결,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등기 넘겨받아야지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30회 때 조금 밋밋한 거, 되게 쉬우면서도 수험생 입장에 조금 힘들어할 만한 지문이 구성이 됐고요. 3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인이 매각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72페이지 하단부 제일 관련 기출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물권의 취득 소멸에 같이 엮여서 구성이 되는데 우선 세 문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답이 뭐라고요? 점유 취득 시하고요. 바로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1번 신축 건물.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신축 건물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따로 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분묘 그 자체가 공시수단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3번 상속 나와 있죠? 상속도 뭐예요? 따로 등기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법정 나와 있죠? 법정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어떻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5번 점유 취득 시효 나와 있죠? 뒤에 지역권역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효 완성은 결과적으로 다 등기해야지 물권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얘가 지금 통계적으로 제일 유력한 문제예요. 지금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가 최근에 구성이 됐고요. 제일 오래전 문제가 24일 때 나왔던 것이 시효 완성.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 되게 됩니다. 2번 문제예요.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1번 상속, 등기 없어도 다 물권 취득하죠.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상속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뭐 지상권을, 지역권을 계속 흔들어 준다고. 그죠? 키워드 상속. 그 다음에 2번 법정 갱신 나와 있죠? 법정은 뭔지 모르지만 법률 규정의 한 종류니까 등기 없어도 물권 취득할 수 있고요. 3번 건물 신축 나와 있죠? 신축은 등기 없어도 신축한 시점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할 때 판결 같은 경우는 다 등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물 분할의 합의는 어떻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한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에 구조상, 영화성,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 행위 있으면 어떻다고요? 따로 등기 없어도 바로 구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4번. 지금 답을 논체를 제시해야 돼. 시효 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협의에 의한 분할, 이런 개념들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두 개만 제가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두 개만 출제 이슈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가볼까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1번, 2번, 3번 다 공통적으로 뭐야? 등기 있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이게 아까 판결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3번 분묘기지권, 이것도 아까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경매가 키워드죠. 경매에서는 다 등기 없어도 되죠. 매각 등을 완납한 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5번 법정갱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 들어가 있으면 다 등기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은요 1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파트만 가지고 한정해서 문제를 분석하면 24, 25, 27에 그리고 앞에 바로 아까 72페이지에 2번 지문 가서 볼까요? 72페이지에 2번 지문까지 가서 보게 되면은 30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24, 25, 27, 30 나왔던 결론은 뭐라고요? 등기 필요한 경우와 등기 필요 없는 경우 해서 지금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이다. 요 얘기 하나 쟁점. 그리고 혐물 분할의 합의라든가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 과정에서 중간에 조정 협의가 성립된 것도 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도 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공유물 분할 얘기하고요. 점유 취득 시효만 뭐라고요?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밖에 법률 규정에서 법정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쫓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서 관련 주제할 때 설명드릴 내용이고 그저 공유물 분할 얘기하고 점유 취득 시효 이건 어떻다? 자,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주기상 24회 때 나오고 쭉 안 나왔던 것이 바로 점유 취득 시효. 이건 뭐라고요? 등기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 등에 관한 내용 같이 물권의 소멸하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 같이 묶어서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